800채의 집을 산 사람, 그리고 800만 새빵살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자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한 사람이 800채의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억만장자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사건은 2025년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이 무려 3만 7천 건이 넘는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 중 상위 10명만 해도 총 6천억 원이 넘는 자본을 주택시장에 쏟아부었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곳곳에 틈새를 파고든 적응 위 결과물입니다. 오늘 영상 혹은 글에서는 800채 매입이라는 빙산의 일각을 파헤쳐 그 아래 숨겨진 한국 부동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과 우리 모두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패러다임의 전환, 집, 사는 곳에서 사는 물건으로 확장. 초안의 핵심,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인한 투자 상품화. 확장 포인트, 구체적인 통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0.5%라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땠을까요? 2%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30%, 40%. 구체적인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시대를 증명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묘사. 당시 뉴스에서는 꿀릴 때 사라,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반 서민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며 나누는 대화의 화두도 부동산이었죠. 이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심리였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형식 도입. 한국경제연구원 김오호 연구위원은 이 시기는 자본의 논리가 주거의 본질을 완전히 압도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실제 수요를 추월하면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계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추가하면 논리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2. 규제의 미로, 법인과 다주택자의 고양이와 쥐게임, 확장. 초안의 핵심, 법인과 명의 분산을 통한 규제 회피. 확장 포인트, 구체적인 꼼수, 사례 설명. 정부가 3주택자부터 양도소득세를 60에서 70%로 중과세하기로 했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하면 취득세는 오히려 개인보다 낮을 수 있고 양도세도 법인세율 약 20%이 적용되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분 쪼개기라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한 채의 아파트를 1N로 분할해 여러 명의 친인척에게 소유권을 등록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는 1주택자가 되어 세금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차이.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빡빡한 규제를 받지만 법인 대출은 영업자금 목적이라면 훨씬 유연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인 매입이 활발해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 800채 매입의 배후에도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위혹이 제기됩니다. 이 법인들의 대표는 친척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고 실소유자는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침묵의 피해자, 세입자와 미래 세대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 확장. 초안의 핵심, 임대시장에서 세입자 협상력 약화 및 주거 불안정. 확장 포인트, 인터뷰 형식의 생생한 목소리, 청년 세입자 A씨, 29세, 직장인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전세를 구하러 다닐 때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5호 부동산 투자법인이었어요. 계약 조건을 조금이라도 타협해 보려고 했지만 직원분은 회사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월세 인상률도 매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으로 올라갔죠. 개인 집주인과의 휴먼적인 협상이 통하지 않는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임대시장의 변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20에서 30대 위 주거비 부담률은 전체 가구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집 한 채 못 가진다는 좌절감이 월세 내는 것도 버겁다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와의 연결고리, 대규모로 집을 모은 자본가는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몸값이 오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거나 깡통전세 사기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4. 정책의 함정. 느린 발걸음과 의도치 않은 결과, 확장. 초안의 핵심. 정책이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확장 포인트. 정책의 시간차 분석. 정부가 A라는 규제를 발표하면 시장은 그 순간부터 B와C라는 우회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이 바로 자본이 움직이는 기회가 됩니다. 선매입, 후대응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장기 임대 사업자 제도의 이면 정부의 취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양도세 특례 등의 혜택만 챙기고 실제로는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매각하는 등의 편법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투기의 도구로 전략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5. 공동체의 해체, 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 확장. 초안의 핵심, 주거 불평등이 사회적 계급을 고착시킴. 확장 포인트, 인구 구조와의 연결,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일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집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로 증명되는 사회적 사실입니다. 주거 문제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구 문제와 직결됩니다. 집 관련과 무주택 세대 위등장. 과거에는 중산층 위 상징이었던 자신의 집은 이제 극소수, 자산가 위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위화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공동체 위식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대안 제시. 시청자, 독자와의 공감대 형성. 여기까지 보셨다면 800채 매입 이외 단순한 뉴스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실소유자 공개 강화, 법인 명의 주택의 최종 실익 소유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진적 재산세 도입, 소유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혹은 총 보유주택 가치가 높아질수록 지유세, 보유세를 크게 올려 단순 보유만으로도 부담이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확충,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안정적이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의 800채를 방치한다면 내일은 1600채가 나타나는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은 평생 빚을 지고 시작해야 하는 세상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혹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즈를 찾아가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800채의 집을 산 사람, 그리고 800만 색방살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자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한 사람이 800채의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억만장자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사건은 2025년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이 무려 37,000건이 넘는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 중 상위 10명만 해도 총 6천억 원이 넘는 자본을 주택시장에 쏟아부었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곳곳에 틈새를 파고든 적응 위 결과물입니다. 오늘 영상 혹은 글에서는 800채 매입이라는 빙산의 일각을 파헤쳐 그 아래 숨겨진 한국 부동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과 우리 모두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패러다임의